디자이너는 시장에서 잘 먹히는 상품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맛나 보이고 뭔가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팬시한 상품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거든요. 디자인과 공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기술을 정의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시나리오를 그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디자인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좀 디자이너조차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비교해 봤을 때 인문학은 좀 더 좀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좀 예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과학이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연구하고 심지어 뭐 사람과 사회와 연관된 심리학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잡아서 좀 사회과학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자, 디자인은 이미 사회과학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자인과 경영이 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주어진 상황, 주어진 스펙에 따라서 떼기만 디자인하던 시대를 넘어서 사용자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어떤 흐름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시장에 나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좀 트렌드하고 연관이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컬러의 트렌드는 어쩐지 아니면 어떠한 소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형태는 어떤 것들이 어울릴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트렌드나 흐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수십 년 전부터 디자인 쪽에서는 사회과학의 한 갈래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디자인 싱킹이니 서비스 디자인이니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기 전부터 디자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마케팅에서 어떤 소비자를 조사를 할 때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통계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보기에는 그 통계가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디자이너는 어떤 미래적인 상품 아니면 세상에 없는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어떤 개념을 정의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욕구, 니즈를 발굴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장에 나가서 좀 정성적으로 관찰하거나 어떤 그런 리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봤더니 이런 리서치를 많이 잘 하는 데가 어디냐면 좀 사회과학 쪽 분야라는 거죠. 질적 연구를 굉장히 조사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그래서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 쪽에서 쓰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 리서치의 방법론들의 대부분은 사회과학 쪽에서 넘어온 거죠. 디자인과 공학 간의 관계 속에서는 디자인은 사실 공학을 전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고 공학이 자기들의 근본 속에서 디자인이 좀 더 필요했던 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과 사회과학의 측면에서는 디자인 쪽에서 사회과학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 리서치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뭐 서비스 디자인을 앞으로 뭐 하고 싶다, 뭐 UX나 아니면 디자인 싱킹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사회과학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사회과학 쪽에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미 뭐 수천 년, 뭐 수백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의 관계, 어떤 사회의 관계, 그래서 인간 행동의 패턴, 사회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평의식도 크고 예를 들면은 흘러가는 사회의 흐름이 바른 것인가, 뭐 나쁘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정치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 정책적, 사회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뭔가 현장을 관찰해서 새로운 이론을 득하거나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디자이너들을 만나보니 이런 점이 참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발견했어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실 지금 디자인 싱킹이나 서비스 디자인을 강연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름은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자기들이 늘상 하던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의 분야 내에서 하던 리서치 방법론, 하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약간 개념화라는 거죠. 디자인은 시장에서 잘 먹히는 상품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기획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회 문제나 우리가 뭔가 구성해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컨셉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만나 보이고 뭔가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미 디자인 쪽에서는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던 그런 배경에서 이게 출발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과학과 만나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를 굉장히 개념화하고 좀 아이디에이션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팬시한 상품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사회과학자 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 현장을 관찰하고 예를 들면 복지 문제, 정책 문제 이런 것들에 가면 사실 디자이너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평의식도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회과학과 디자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서로 잘 살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디자인과 사회과학과 공학이 만나야 되는 어떤 정점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사회과학과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과학과 공학은 결과적으로는 질적인 연구와 정량적인 연구를 하지만 결국 그거를 통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하는 좀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거에 공통점이 좀 있고요. 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공학이 너무 기술 기반으로 막 치고 나가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있는데 QR코드를 찍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이슈를 띄우냐면 바로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이슈를 띄운다는 거죠. 이 기술이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런 사회과학적인 비평이 영향을 미쳐서 공학,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술의 윤리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 어떤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쓰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세상은 디자인과 공학과 사회과학이 이렇게 얽히고 얽혀서 우리가 이런 분야들을 다 섭렵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기술의 변화 시대를 맞이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사회문화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으로 살아나가야 할지를 디자인과 공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기술을 정의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시나리오를 그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독단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추구하거나 경제적인 가치만 추구하거나 이래서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은 디자인과 공학과의 융합, 디자인과 사회과학과의 융합, 사회과학과 공학과의 융합 자체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왔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고민했던 디자인이 그냥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공학도들도 디자인을 알아야 되고요.
디자이너들도 사회과학을 알아야 되고 사회과학자들도 디자인과 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섭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맞도록 재해석해 나가는 역량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